이 시간에는 VLOOKUP 함수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 상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무엇으로 무엇인가를 찾을 때 사용합니다. 이 표로 예를 들면 4번으로 이름을 찾거나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찾을 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특징은 기준이 되는 값의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값의 왼쪽에 있는 값은 찾을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4번을 통해서 이름을 찾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4번 A9를 안다고 할 때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수식은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VLOOKUP을 VL을 치면 VLOOKUP이 나오는데 이때 탭을 치거나 VLOOKUP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함수가 입력됩니다. VLOOKUP 함수는 4개의 매개 변수를 넣어야 작동합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무엇을 찾을 때 그 무엇으로를 넣습니다. 이번에는 4번으로 이름을 찾으니 이 4번을 넣어야 됩니다. 매개 변수 사이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콤마를 쳐주고 두 번째 값은 범위를 넣습니다. 범위는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넣으면 됩니다. 콤마를 쳐주고 세 번째 값은 열 번호를 넣습니다. 여기서 열 번호는 기준이 되는 4번으로부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몇 번째 열인지를 말합니다. 4번으로부터 두 번째 열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는 1을 넣어줍니다. 콤마 치고 네 번째 값은 0을 넣어줍니다.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A9 4번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찾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임의로 신채민이란 사람이 전화번호를 찾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는 VL 하고 탭 첫 번째 값은 기준이 되는 이름을 넣습니다.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찾고자 하니 그 이름을 첫 번째 값으로 넣습니다. 콤마 두 번째는 범위를 넣습니다. 여기서 VLOOKUP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넣어줍니다. 콤마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찾고자 합니다. 이 전화번호가 이름으로부터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넣어주면 되는데 봅시다. 이름에서부터 1, 2, 3, 4 그러므로 전화번호는 네 번째 열에 있으니 4를 넣어주면 됩니다. 4 콤마 치고 네 번째는 항상 0을 넣습니다. 엔터. 예,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왜서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VLOOKUP 함수는 기준으로 하는 수의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하는 값의 왼쪽에 있는 값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수식을 작성할 때 처음 값은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이 전체 범위를 선택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기준으로 전화번호를 찾고자 하죠. 그러면 이 전체 범위를, 즉 이 이름이 기준이 되는 이름의 왼쪽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 기준이므로 이름으로부터의 범위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VLOOKUP 함수는 기준이 되는 값의 오른쪽에 있는 값들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선택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값이 범위에서 처음 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VLOOKUP 함수는 4번을 통해서 이름을 찾거나 이름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찾는 것처럼 한 가지 값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번을 통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찾을 수 있고요. 이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름의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4번을 기준으로 모든 값들을 찾아보겠습니다. 4번이 A3인 이 사람이 모든 자료를 찾으라고 할 때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는 VL 하고 탭을 누르고요. 처음 값은 무엇으로 4번으로 콤마 범위를 넣어줍니다. 두 번째 값은 범위를 넣어주고요. 콤마 아까 우리가 4번으로 이름을 찾거나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찾을 때는 기준이 되는 값에서 몇 번째 열인지 그 열 번호를 넣어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번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모든 값들을 찾을 때는 열 번호를 어떻게 넣는지 보십시오. 중괄호를 칩니다. 중괄호를 치고 4번을 기준으로 2, 3, 4, 5 이 모든 열을 찾고자 할 때 중괄호 안에 이 번호를 나열해 주면 됩니다. 2, 3, 4, 5 그리고 중괄호 닫고 그러니 이 문제에서는 이 전체가 세 번째 매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콤마를 찍고 네 번째는 항상 0을 넣어준다고 했죠. 0을 치고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A3, 4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료가 다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범위를 선택할 때 그냥 범위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범위를 선택하고 F4로 이 범위를 잠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범위를 F4로 잠궈준다는 뜻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서 이렇게 사용하냐면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 이 범위가 한 칸씩 움직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4번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럼 위에서 우리가 이미 A3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찾았으니 이것을 채우기로 우리가 나머지 자료들도 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바뀔 때입니다.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채우기로 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궈주지 않으면 첫 번째에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수식이 한 칸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범위도 한 칸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1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고자 할 때는 이 범위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꼭 실무에서는 이 범위를 F4로 잠궈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면 범위를 선택하고 F4를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4개가 생깁니다. 이것은 열과 행을 다 잠궜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A1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채우기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드릴 것은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와 같이 데이터와 우리가 작성하는 내용이 한 시트에 있을 때가 적습니다. 보통은 데이터는 다른 시트에 있고 우리가 이 새 시트에 이 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불러오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럼 다른 시트에 있는 값들은 우리가 어떻게 불러오는지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4번을 가져오고요.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VL 첫 번째는 무엇으로 4번으로 콤마 범위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이 시트로 가서 범위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F4를 눌러서 잠궈 줍니다. 그리고 콤마 나머지 자료들을 다 찾고자 하니 중괄호 안에 번호를 나열하면 됩니다. 2, 3, 4, 5 중괄호 닫고 콤마 0을 쳐주고 엔터를 쳐주면 이와 같이 데이터 시트에 있는 값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 풀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상사가 데이터를 하나 줬습니다.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라고 할 때 상사가 우리에게 준 것은 일부 전화번호만 주고 이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료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시트를 하나 만듭니다. 시트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전화번호를 5개를 던져주고 이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찾으라고 했을 때 VLOOKUP 함수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VLOOKUP 함수는 기준이 되는 값의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찾을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값의 왼쪽에 있는 값들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전화번호만 압니다. 왼쪽에 있는 값들은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4번, 이름, 성별, 생일 이 순으로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 자료는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의 기능은 정해졌으니 어떻게 바꿀 수 없는데 그럴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는 전화번호의 순서를 바꿔줍니다. 이 전체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우측이든 좌측이든 상관없습니다. 가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부호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로 이 자료들을 찾을 수 있겠죠. 서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는 VL 기준이 뭡니까?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범위를 이제 넣어줘야 합니다. 범위는 이 시트에 와서 범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F4, 모든 나머지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중괄호 열고 여기서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서는 4번 이름, 성별, 생일 순으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원하는 순서로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는 4번을 넣겠습니다. 4번은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1, 2, 3, 4 그러니 4를 넣고요. 두 번째는 이름을 넣겠습니다. 이름은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두 번째죠. 그럼 2가 됩니다. 그리고 성별을 넣겠습니다.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세 번째가 되니 3을 넣습니다. 그리고 생일입니다.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1, 2, 3, 4, 5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순으로 열거해주면 됩니다. 콤마 찍고 0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찾아집니다. 여기서 채우기를 하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순으로 바꿔주고요. 날짜가 이상하게 표시됩니다. 이것은 선택하고 컨트롤 1을 치든지 아니면 우클릭해서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반을 날짜로 바꿔주고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4번 이름, 성별, 생일, 전화번호 순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VLOOKUP 함수로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식으로 찾아온 자료들은 딜리트를 눌렀는데 삭제가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수식으로 찾아온 자료들은 뭔가를 가공하고 조작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식으로 찾아온 전체 자료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런 단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값을 선택해 줍니다. 수식으로 됐던 내용들이 순 값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삭제를 해도 이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없으면 이 자료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편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자료들로 만들어주면 이 데이터는 삭제를 해도 됩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남아있고 여기서 우리가 삭제할 수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할 때 범위를
선택하죠. 근데 이것이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 데이터라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수식을 입력할 때, 범위를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 이렇게 전체 열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E열부터 I열까지라고 나오죠. 전체 열을 선택해 주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식을 입력할 때 범위까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열 번호를 입력해야 되죠. 이 열 번호를 입력할 때 지금처럼 자료가 적으면 우리가 쉽게 열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많을 때는 열 번호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쉽게 열 번호를 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1 셀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값이 몇 번째 열인지를 알려면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요 하얀 박스에 보입니까? 11C, 12C, 13C 요것이 바로 열 번호입니다. 만약시 A1을 기준으로 이 열을 우리가 열 번호를 알려고 하면 17이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4번을 기준으로 이름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2가 되죠. 그럼 바로 이 2를 넣어주면 됩니다. VLOOKUP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VLOOKUP 함수의 특징을 파악해서 내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VLOOKUP 함수의 이와 같은 특징들을 파악하셔서 업무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